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곳곳에서 무더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6, 7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짧은 장마가 끝나고 찾아든 이른 폭염에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벌쏘임 사고 같은 벌들의 습격 또한 빨라지고 많아졌습니다. 정부가 4대강의 일부 수문을 연 지 1년 만에 생태계가 상당 부분 회복됐지만 낙동강보의 수문은 닫혀 있다시피 합니다. 포항 영일만항 산업단지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1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계속되는 뜨거운 날씨에 탈진 등 온열 질환에 대한 걱정이 계속되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공기 질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에 땀도 많이 나고 기운 빠지기 쉽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펄펄 끓는다고 가마솥더위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7월 9일비를 마지막으로 기상청은 어제 올해 장마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 오늘도 낮 최고 기온 대구 37도, 안동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식중독이나 온열 질환 등 더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공기질도 탁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보니 장시간 바깥에 있으면 목이 따끔따끔하겠는데요. 여기에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예상돼 최대한 실내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해서 햇살이 뜨겁게 비추겠고요. 낮 기온 35도 웃도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마솥 더위로 갖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전으로 이 더위에 고생한 시민, 학교 식중독 사고와 온열 환자, 여기에 가축들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전신주가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원룸 외벽 곳곳이 부서졌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오전 11시쯤 대구 범어동 주택가에서 굴착기와 전신주에 걸린 전선이 뒤엉켜 전신주 3개가 쓰러졌습니다. 한전은 순간 정전이 발생해 피해가 없다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 집하고 바깥하고 똑같아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다른 데 피신하고 싶어요, 지금. 가마솥 더위에 4시간 이상 이어진 정전으로 주민과 상인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뭐 되게 많이는 안 녹았지 뭐. 그래도 좀 녹았네. 이게 땡땡한데 물렁 한 번에. 대구 오성중학교 학생 20여 명이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는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학생들이 먹었던 우유가 상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보관상에 저장상에 어떤 문제 일부 우유가 그죠? 그래서 변질이 됐을 가능성이 현재는 좀 있는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선 어제 하루에만 80개가 넘는 학교가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무더위로 온열 환자 수가 늘고 가축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탈진 10명, 실신과 경련, 열사병 의심 등 온열 환자 18명이 발생했습니다. 경북에선 지난달 20일부터 어제까지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온열 환자가 72명입니다. 가축 피해도 지난달 말부터 지난 12일까지 닭 6만 2천여 마리를 비롯해 돼지 등 모두 6만 3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그제 대구 경북의 하루 전력 사용량은 8,956메가와트로 올해 여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일찍 시작된 폭염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한겨울 추위 못지않게 폭염 역시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 가혹한데요. 좁은 방에서 홀로 폭염을 견디는 독거노인들을 최보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이 혼자 거주하는 안동의 한 임대 아파트. 좁은 방 안에 잠시만 앉아 있어도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온몸을 감싸는 후텁지근한 공기. 선풍기로 더위를 쫓아보지만 아파트를 빠져나가지 못한 열기는 방 안 온도를 땡볕 아래와 다를 바 없는 33도까지 올려놓습니다. 에어컨은 있지만 전기세 부담에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에어컨 안 돌려도 2만 4, 5천 원 나오는데 에어컨 돌리면 많이 나오죠. 땀이 그냥 줄줄 흐르지 뭐. 가마솥 더위와 나홀로 사투를 벌이는 독거노인들에게
초복 보양식은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혼자는 맛이 없잖아요. 둘이 좀 되면은 좀 먹으면 좋겠다 싶어도. 그나마 몸이라도 덜 불편한 노인들은 무료급식소의 복달인 메뉴로 아쉬움을 달랩니다. 오늘 복날인데 고맙게 달백수 잘 먹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빨리 시작된 무더위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안동시는 무더위 쉼터를 20여 곳 증설하고 횡단보도 그늘막을 확대했습니다. 독거노인 같은 취약계층 밀착 관리에 재난도우미도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재난도우미를 한 1,200여 명을 특별히 지금 위촉을 해서 밀착형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내 독거노인은 1,800여 명, 만 65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꼴인데 폭염에 취약한 이들이 많은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보살핌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올해는 45년 만에 가장 짧은 장마라고 하지요. 비가 그치고 찾아든 이른 폭염에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졌습니다. 벌쏘임 사고 같은 벌들의 습격 또한 더 빨라지고 많아졌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지만 쓰러진 남성은 미동도 없습니다. 벌쏘임 환자로 안동시 서우면의 6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집에 대문에서 쏘였다 하시던데 평소에도 이제 벌을 타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날 때 억제하는 약을 이제 두고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국 두 번째 벌쏘임 사망자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벌들의 습격도 평년보다 빨라지고 더 많아졌습니다. 벌들은 통상 6월부터 집을 짓고 8, 9월 왕성이 활동에 피해가 나타나지만 올해는 6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실제 경북의 벌쏘임 환자는 현재 185명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었고 상반기 벌집 제거 출동 횟수도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1,200여 건에 달합니다. 이른 폭염으로 벌들의 번식과 서식에 좋은 환경이 일찍 형성되면서 개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쏘임 발생하는 기간이 좀 더 앞으로 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 폭염 기간이 이전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벌집을 발견하면 손으로 쫓아내는 등 벌을 자극하는 행동을 피하고 짙은 향의 향수나 화려한 옷은 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4대 강보 일부를 개방했습니다. 정부는 수문을 연 1년 동안 생태계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가장 많은 보가 설치된 낙동강은 여전히 수문이 상당 부분 닫혀 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장맛비로 예년보다 사정이 좀 낫다지만 낙동강 녹조는 여전합니다. 물이 느린 곳에는 뭉쳐진 녹조띠가 보이고 떠보면 녹색 알갱이가 둥둥 뜹니다. 보가 생긴 뒤 흐르던 물이 정체되면서 수질은 나빠졌고 생태계는 파괴됐습니다. 생태계 건강성을 가늠하는 다슬기 같은 개체가 줄면서 상주, 낙단, 구미보, 인근 낙동강의 건강성 등급은 좋음에서 나쁨으로 떨어졌습니다. 흐르는 물에 사는 물고기는 줄고 베스 같은 생태계 교란종과 붉은 깔따구 같은 오염된 물에 사는 생물이 주로 사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이는 보 설치 후 물 흐름이 느려지는 등 수생태 환경의 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강과 영산강 일대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석 달 넘게 수문을 최대로 열었더니 수질을 정화하는 모래톱이 생기고 수변 생태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멸종 위기종이 다시 찾기도 했습니다. 낙동강 보를 최대한 열면 수질 오염 물질이 강에 머무는 시간이 현재 72일에서 7일가량으로 짧아져서 취수원 안전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보 6개 가운데 절반은 완전히 닫혀 있고 두 곳은 부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취수장이 있거나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반발 때문입니다. 물을 보온용으로 쓰는 수막 재배가 많은 경남 지역과 달리 대구 경북 지역은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쓰는 시설 재배이기 때문에 모내기철만 빼면 수문을 열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강을 워낙 깊게 팠기 때문에 지양수구가 드러난 거죠. 그 문제만 보강이 된다면 수문을 개방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한 1년 정도는 열어서 그 자연의 변화나 양수 체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의 숨은 개폐가 환경,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정부는 하반기에는 낙동강 일대 보 또한 최대한 연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시청 앞 주차장에서 한 달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체감 온도가 40도를 넘는 날씨인데 장애인 단체가 무엇을 바라며 농성을 하고 있는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청 맞은편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입니다. 오전에 이미 섭씨 30도를 훌쩍 넘기면서 체감 온도는 40도에 가깝습니다. 선풍기 한 대로 한 달을 버티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기를 내주지 않으셔가지고 저쪽 이제 편의점 쪽에 전기를 끌어와서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상당히 이제 불편하고 무더위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하고 이제 밤에 이제 모기들이 상당히 많아서 농성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희망원 같은 대형 수용시설에 장애인들을 가두지 말고 대신 활동 보조인 도움을 받으면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구시장의 공식적인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꿀 수 있는 우리한테 그 삶을 보여주시고 행동을 하시라고 하는 건데 그래 또 하시다가 예산이 안 돼서 정말 못하는 일이 생기면 또 언론하시고 또 바꿔가고 서로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대구시는 공식적인 협약을 맺을 수는 없다라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정을 이끌어가면서 특정 단체와 협약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민단체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가지고 시장과 시청과 협약을 해서 시정을 이끌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대구시가 전향적으로 나설 때까지 한여름 떼약변 농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변하지 않는 전통의 결을 지켜온 지역 장인들의 예술혼을 지키기 위해 MBC 충북에서 준비한 영상 뉴스입니다. 오늘은 전통 화살의 명맥을 이어가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양태현 공시장의 정직한 화살편을 소개합니다. 정직해야 한다. 정직하니 만들면 그 화살 자체가 정직한. 저는 화살을 만드는 궁시장 양태현입니다. 이게 큰 손만 84번이 가는 거예요. 이 화살 하나가. 작은 손까지 하면 수백 번이 가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부터 이게 쭉 내려오던 건데 만드는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대나무 신우대는 천연 재료로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겉은 단단하고 속은 아주 물러요. 골고루 구워야 속의 진이 완전히 습기가 완전히 제거가 돼야 하는 거예요. 쌀이, 소 힘줄, 민어 불에풀, 꼭 날개 그렇게 들어가야만이 화살이지 그걸 안 들어가고 다른 걸 갖다 덧붙였다 하면 그건 화살이 아니지요. 우리 집에서 나가는 화살은 저 소리가 나지 않으면 내보내질 않아요. 오래 하다 보면 그 소리가 이제 감이 와요. 몸에 터득이 되는 거예요. 아들한테 내가 가르치는 이유는 이걸 하면 네 시간이 없다. 치가 괜찮다는데 뭐. 언젠간 나도 저걸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품을 만드는 일이다. 정확한
정직하니 내가 쏘고자 하는 목표대로 정직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화살은 거짓말은 안 해요. 정직하니 만들면 그 화살 자체가 정직한 거예요. 지난해부터 포항 영일만항 산업단지에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인구가 밀집한 양덕동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이곳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드 펠릿을 태워 연료를 만드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민들은 바이오매스 발전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목재를 태우는 화력발전소나 다름없고 목재 펠릿을 사용해도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건 마찬가지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 펠릿의 주 원료가 되는 폐목재 그리고 폐가구 이런 것들이 원료가 되는데 가구를 만들 때 쓰였던 접착제나 이런 것들이 타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조사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목재 펠릿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량이 석탄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발전소에 영향을 받는 포항시 양덕동과 흥해읍 일대 주민만 10만여 명이 넘지만 주민 소수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데다 최근 주민 설명회마저 파행을 빚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뭐 홍보했고 주민들이 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제 주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지 이렇게 반응들을 많이 하시니까. 게다가 발전소가 들어서는 흥해 양덕 일대는 지난해 지열발전소의 지진 유발 논란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곳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환경단체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환경단체는 포항시가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추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업 유치한다고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놓고 주민들이 막상 반대하니까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좀 발을 빼고는 있는데 해당 업체는 대기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포항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또 많이 예민한 그 부분이 있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서 주민들이 주거 환경권 훼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온 포항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인해 도내 초중고교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대해초등학교가 오는 24일까지 하교 시간을 12시 30분으로 2시간 앞당기고 양학중학교는 오는 20일까지 오후 3시 30분으로 하교 시간을 앞당기는 등 포항 지역 10개, 경주 4개 학교 등 도내 19개 학교의 하교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폭염이 이어지자 대구시가 홀로 사는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노인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과 노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는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건강식품을 건네거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엔 홀로 계신 어르신 1,100여 명이 대구시에서 선풍기와 모기약 등 1억 6천만 원 상당의 폭염 극복 용품을 받았습니다. 2018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닷새간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메인 행사장인 두류야구장은 클럽 형식으로 변신하고 228 기념탑 주차장 주변은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치맥을 즐기는 공간으로 또 관광정보센터 주차장은 물놀이를 하며 치맥을 하는 공간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치맥 페스티벌은 올해로 6회째를 맞았는데 지난 2016년과 지난해 2년 연속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식약청과 합동으로 식음료 안전관리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위생관리와 식중독 대응 등을 할 예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에 땀도 많이 나고 기운 빠지기 쉽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펄펄 끓는다고 가마솥더위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7월 9일비를 마지막으로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 지역은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 오늘도 낮 최고 기온 대구 37도, 안동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식중독이나 온열 질환 등 더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공기질도 탁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보니 장시간 바깥에 있으면 목이 따끔따끔하겠는데요. 여기에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이 예상돼 최대한 실내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6도, 고령 2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37도, 고령 36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24도, 김천 22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모두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23도, 의성도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36도, 의성 37도로 연일 35도를 웃돌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7도로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햇살도 뜨겁게 비추겠고요. 낮 기온 35도 웃도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